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우리 17번부터 우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이에요. 벤 다이그램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됐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뭐 1, 2, 3, 4, 5, 6, 7, 8까지 있는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A의 여집합이다 라고 했어. A의 여집합은 뭡니까? A라는 집합이 요만큼 있단 말이지. 됐습니까? 자, A라는 집합이 요만큼 있는데 요 놈이 아닌 놈을 고르래. 요 놈이 아닌 놈 2, 3, 6, 8이죠. 됐습니까? 2, 3, 6, 8 맞네요. 그럼 얘는 맞는 말이야. 오케이. 자, 두 번째로요. B가 아닌 놈을 고르래요. B가 아닌 놈, B가 요만큼 있지 않습니까? B가 아닌 놈 누구? 4, 6, 7, 8이겠네. 그지? 그럼 누구라고? 4, 6, 7, 8 맞네. 얘도 맞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A에서 B를 뺀 놈이래. 전체 집합 A에서 B에 들어가 있는 놈을 빼니까 여기 있는 부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누구라고? 4랑 7이라는 거지. 얘도 맞는 말이네요. 자, 그 다음에 A와 B의 합집합이 여집합이래. 합집합이 바로 누군가 요놈 아닙니까? 요놈이 아닌 여집합이니까 6과 8만 말하는 거지. 얘도 맞아. 다 맞아. 그래? 자, 마지막 놈이 좀 어려운데 A의 여집합과 합집합 B라고 되어 있습니다. A의 여집합이 누굽니까?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A를 제외한 밖에 있는 놈이에요. 거기에다가 누구를? B를 합집합하래. B를 합집합을 하래.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A가 아닌 놈 전체 바깥쪽이랑 B가 합집합이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요 놈이 되는 거라고. 요 놈과 누구를 합집합해라? 요 A의 밖에 있는 요 부분을 합집합해라 라는 요 노란색으로 내가 지금 색칠하고 있는 헥헥거리면서 색칠하고 있는 요 부분이 되는 거지. 누구만 뺀? 여기 있는 얘를 뺀 전체야. 그럼 1, 2, 3, 5, 6, 8이 되겠네. 따라서 요 놈은요 1, 2, 3, 5, 6, 8이다 라는 놈이요 A의 여집합과 합집합 B가 되는 놈입니다 라고 해서 5번이 틀렸다고요.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이 되더라는 거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지우개가 없네요. 잠시만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요. 자, 18번 볼게요.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문집합 A와 B에 대해서 라고 했어. 자, 역시 뭐로? 조건제 10법으로 나와있네. 전체 집합이 10보다 작은 자연수래. 자, 그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보면은요 10보다 작은 자연수 1과 2와 3과 4와 5와 6과 힘들어 7과 8과 9까지야. 자, 그때 A라는 집합은요 1, 3, 5, 6이고요 B라는 집합은 2, 3, 4, 6, 8일 때 A 차집합 B의 여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어. 아따 어렵다. 자, 그러면은 A 차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뭐부터 할까? A 차집합 B부터 구하고 싶어. 자, 그럼 A 차집합 B라는 놈은요 A라는 집합에서 B에 들어가 있는 놈을 빼세요 라는 건데 A라는 집합이 1, 3, 5, 6이야 B는 2, 3, 4, 6, 8이야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놈 보니까 1은 A에만 있고 3이라는 놈이 A에도 있고 B에도 있어 5라는 놈은 역시 A에만 있고요 6이라는 놈도 A에도 있고 B에도 있어 라는 거야. 그럼 A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B에도 있는 3과 6을 뺀 게 바로 A 차집합 B 아니야? 따라서 A 차집합 B라는 것은 1과 5라는 거지. 간단한 얘기 아니야? 자, 그러면은요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전체 집합에서 A 차집합 B에 있는 1이라는 놈과 5라는 놈을 제외하고 써주세요 라는 거잖아. 따라서 제외하시면 요 놈은 2와 3과 4와 6과 7과 8과 9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지. 됐니? 하나씩 구하시면 된다고. A 차집합 B가 뭐지? A에 있는 놈들 중에서 B에도 들어있는 놈들을 빼라. 그게 1과 5라고. 그럼 그놈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전체 집합에서 1과 5를 뺀 남은 원소들만 가진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요 19번 볼게요. 이거 색깔 왜 이래? 뭐 깜찍하죠? 자, 전체 집합은 U는요 10 이하의 홀수라고 돼 있어요. 자, 역시 써볼게. 10 이하의 홀수 1, 3, 5, 7, 9 얘가 바로 전체 집합 10 이하의 홀수입니다. 전체 집합 AB에 대해서 A라는 집합은요 1, 3, 5라는 거지. 자, A라는 집합은요
1, 3, 5라는 거고요. B라는 집합은요 9의 약수라고 했습니다. 9의 약수는요 1과 3과 9밖에 없어요. 위에 벤 다이어그램의 색칠한 부분이 나타내는 집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벤 다이어그램에서 색칠한 부분 누굽니까?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을 제외한 거네. 근데 가운데 있는 부분이 누군데? A 교집합 B지. A 교집합 B 빼고 전체 다요 라는 거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여라 라는 거야. 얘를 그냥 푼다면 이렇게 풀 수 있지. 선생님, A라는 집합이 1, 3, 5고요. B라는 집합이 1, 3, 9니까요. 둘의 교집합인 A 교집합 B라는 놈은요.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누굽니까? 1과 3이라는 겁니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1과 3이에요. 1과 3을요. 여기다 쓰고 나면 전체에서 1과 3을 제외한 놈만 쓰라는 거지. 전체 집합이 1, 3, 5, 7, 9, 즉 10 이하의 홀수잖아. 여기서 누구랑 1과 3을 제외한 5, 7, 9만 남습니다. 따라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5와 7과 9입니다. 라고 해서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라고 쓰시면 된다고. 자, 그런데 얘는 한번 벤 다이어그램에 채워보는 것도 재밌겠죠. 채워봅시다. 둘의 교집합은 1, 3이야. 여기에 1과 3이 들어가. A는 1, 3, 5야. 여기에 5가 들어가면 돼. 그 다음에 B는 1, 3, 9야. 여기에 9가 들어가면 돼. 그러면은 1, 3, 5, 7, 9에서 7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해됐니? 안에서부터 채워나가기 시작하면은 전체 집합의 원소들을 채워가기가 쉽다고, 벤 다이어그램에서. 그러면은 색칠한 부분은 5, 7, 9만 있네요 라고 간단하게 풀 수 있더라는 거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구할 수 있다고요. 자, 사실 조금 전에 우리가 했었던 앞에 18번 문제도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쉬워. 18번 문제 다시 한번 볼게. 자, 전체 집합 1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그랬어. 1부터 9까지잖아. 전체 집합 그렸어. 됐니? A라는 집합이 있어. B라는 집합이 있어. 자, 어디부터 채운다고? 둘의 교집합부터 채운다고? 자, 그러면은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놈이 누구였다고? 3이라는 놈이랑 누구였다고? 6이라는 놈이었다고? 그럼 어디부터 채웁시다. 교집합인 3과 6부터 채웁시다. A는 1, 3, 5, 6이니까 1과 5는 여기 들어가야 돼. B는 2, 3, 4, 6, 8이니까 2랑 4랑 8은 여기 들어가야 돼. 근데 10보다 작은 자연수 1, 2, 3, 4, 5, 6, 7, 8, 9니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들어가야 되더라는 거지. 이해됐니?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했었던 게 A 차집합 B 어디 부분을 의미하는 거야? 요 부분의 여집합이니까 누구? 2, 3, 4, 6, 7, 8, 9입니다 라고 풀 수도 있다고.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 좋겠죠, 그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자, 20번 볼게요. 자, 두 개의 집합 A와 B가 있는데 A 차집합 B가 B 차집합 A가 7, 8, 9래. 이때 A 차집합 B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은요 4와 A와 6이랍니다. B라는 집합은요 6과 7과 8과 A 플러스 4래. 이게 좀 어려워, 그지? 자, 그런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B 차집합 A를 구해달래. B 차집합 A가 구해져 있네요. 그게 바로요 7과 8과 9라는 거거든.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B에서 전파 B에서 A에 들어가 있는 놈을 다 뺐더니 7, 8, 9만 남더래. 됐어? B에서 A에 있는 애들을 다 뺐더니 7과 8과 9만 남더래. 근데 생각을 해봐. B에서 A라는 집합을 뺐더니 6이라는 놈은 어디에도 있고 B에도 있고 A에도 있어서 6은 제외될 거야. 그러니까 남는 게 3개잖아. 그래서 B 차집합 A는 3개 남아있다고. 근데 7은 당연히 B의 원소가 돼야 되겠지. A의 원소는 아니면서. 8이라는 놈도 B의 원소이지만 A의 원소는 아니겠지. 8이 있다고. 9라는 놈도 B의 원소이지만 A의 원소가 돼서는 안 되겠지. 그러면은 7이라는 놈도요 B의 원소고요 8이라는 놈도 B의 원소가 돼야 되고요. 누구도 9라는 놈도 B의 원소가 돼야 되는데 누가 9야? 바로 A 플러스 4가 9야. 아하, 따라서 A 플러스 4가 9기 때문에 A라는 놈은 5여야 됩니다. 따라서 집합 A도요 A가 5니까 실제로 집합 A는 누구를 가진다고? 4랑 5랑 6을 가져야 됩니다.
집합 B는 누구를 가져야 된다고요? 집합 B라는 놈은 6과 7과 8과 9입니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집합 B에서 A에도 있는 6을 뺐더니 그게 바로 7, 8, 9만 남습니다. 이 얘기지. 이해됐어? 우리가 구할 건 뭡니까? A 차집합 B를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봅시다. A 차집합 B라는 건 뭡니까? A라는 집합 4, 5, 6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에서 B에도 있는 누구를 제외해 주세요. 6이라는 놈을 제외해 주세요라는 거지. 6을 제외했더니 누구만 남아? 4랑 5랑 남습니다. 따라서 A 차집합 B는 4와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다고요. 됐니?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가시면 되겠지. A 차집합 B의 원소들이다 라는 것은 뭐라고? A 차집합 B의 원소는요 바로 B에는 들어가 있지만 A에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는 거지. 이해됐어?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고. 자, 넘어갑니다. 21번입니다 어이구 어렵다. 전체 집합이 1, 2, 3, 4, 5고요 A라는 집합이 1, 2, 5고요 B라는 집합이 3, 5입니다.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그런데요 이거 되게 쉬워. 봐봐. A의 여집합이 여집합이야. 아닌 게 아니여. 기여. 그지? 아닌 게 아니라니까. 기라고. 따라서 요놈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 집합 A를 의미하는 거라고. 집합 A는 1과 2와 5라고 써있잖아. 눈이 있으면 읽을 수 있는 거지. 자, 집합 A라는 집합과 A의 여집합을요 뭐 하시면? 합집합을 하시면 그게 바로 노고였습니까? 전체 집합이었거든요. 전체 집합이 누군데? 1, 2, 3, 4, 5라고 했어요. 요 성질 이해하느냐는 거야. 자, 집합 A에서요 A의 여집합을 뺐습니다. A와 A 여집합은요 겹치는 놈이 없어. 왜?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잖아. A에서 A 여집합에 들어가 있는 놈은 없기 때문에 뺄 게 없지. 얘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그냥 A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1과 2와 5라고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A 차집합 B를 의미하는 거지. A와 B에 안 들어있는 놈의 교집합이니까. 그럼 A라는 집합에서 B에 들어있는 놈이 바로 누군데? 5라는 원소가 B에 있는 놈이잖아. 그러면은 A 차집합 B를 구하여라. 누구랑? 1과 2만 들어갑니다 라고 구하시면 되는 거라. 간단하지? 네. 22번 보기 전에 네, 분필주기 하나만 더 합시다. 네, 분필주기를 안 갖다 놨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자, 22번 볼게요. 칠판 치웁니다. 자, 22번 보니까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두 개래요. 성질 잘 이용을 하셔야 돼. 자, 뭐 성질이 있는데 바로바로 판단하면 참 좋겠지만 벤 다이그램 그려놓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전체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부분 집합이니까 전체 집합 U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있다라고 해도 되겠지. 자, 봅시다. A와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A의 여집합이 아니라 전체 집합이지. A라는 집합과 전체 집합의 합집합이래. A라는 집합과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그냥 전체 집합이잖아. 웬 A의 여집합이야? 뭔 개소리야 이게. 틀렸네요. 그죠? 얘는 틀렸다고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답이네. 자,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까? A가 얘인데? A 여집합이 누군데? 얘잖아. A를 제외한 남은 부분. 얘는 전체 집합 안에 쏙 들어가 있잖아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맞습니다. 오케이 라고 했어. 그 다음 재밌는 게 있다. 야, 공집합의 여집합이 누굴까?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에 속해 있는 건 없어. 없는 게 아니야. 다 있다는 거지. 따라서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입니다. 그래 놓고 전체 집합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냐라고 물어봤잖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된다고. 전체 집합이라고 다를 바 없잖아. 따라서 얘도 맞는 말이라고요.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이 여집합을 빼면은요 뭐가 될까요? 전체 집합이 여집합이 누군지 알아? 전체 집합이 여집합이 공집합이라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바로 공집합입니다.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빼면 누가 될까요? 공집합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아무것도 안 뺐어. 여전히 전체 집합인 거지. 얘도 틀렸네요. 4번도 틀렸습니다.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라고 했어요.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 즉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다고. 됐니?
A에서 B를 차집합했대. A에서 B에 들어있는 애들은 다 빼버렸대. 근데 A에 있는 모든 놈은요 B 안에 무조건 들어있잖아. 그럼 A에서 B에 들어있는 놈 다 빼버리면 누구만 남겠니? 아무것도 안 남겠지. 그래서 공집합입니다. 맞는 말이라고. 답은 1번과 4번이겠지. 자, 그 다음 봅시다. 23번입니다. 칠판 지우고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면 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얘기네요. 자, 역시 성질들이니까 중요하니까 잘 봅시다.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라고 했어요. 아닌 게 아닌 것은 긴 거야, 옳은 거야. 됐어? 옳은 것을 모두 골라야 했으니까 1번 답이겠네. 자, 전체 집합 아니지. A에서 A가 아닌 것을 뺐대. A 안에는 A가 아닌 게 없어. 따라서 A에서 A가 아닌 것을 빼면 공집합이 아니라 A겠지. A에서 A가 아닌 것을 빼면 A가 아닌 건 없잖아. 그냥 A라고요. 얘는 틀렸다고.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요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겁니다. 그게 바로 정의라고 했잖아. 얘도 맞는 말이네요. 3번도 맞는 말이야. 자, A의 여집합 교집합 B라는 놈은요 A 차집합 B가 아니야. 자, 봐봐이. A의 여집합 교집합 B라는 놈은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써도 돼. 맞아? 둘이 바꿔도 된다며. 근데 얘가 바로 뭐라고? B 차집합 A지. B와 A가 아닌 것이잖아. B에서 A가 아닌 것. B에서 A가 아닌 것의 교집합이니까 B에서 A에 들어가 있는 놈은 빼라. B 차집합 A가 된다고. 틀린 말이죠. 자, A에서 전체 집합을 빼면 A의 여집합이 아니라고. A에서 전체 집합을 빼면 야, A에서 전체 안에 들어가는 놈은 다 할 거 아니야. 공집합이지. 그래서 답은 1번과 3번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요. 24번 볼게요.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이라 그랬어. A, B에 대해서 라고 했습니다.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원소의 개수 구할 줄 아니라는 거야. 자, 하나씩 볼게. 자,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됩니다. 그지? 그러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35개. 거기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15개를 뺀 20개입니다 라고 구하시면 돼. 똑같이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요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돼. 따라서 이놈은요 35개에서 21개를 빼서 14개입니다 라고 계산을 하면 돼. 이해되니?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자, A 차집합 B라는 것은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게 아니야. 그럼 15개에서 21개 빼면 몇 개인데? 마이너스 6개야? 아니라고.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산을 하시냐면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야 되는 거라. 됐니? 또는 어떻게도 구할 수 있다고.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도 돼. 됐니? 자, 그런데 봅시다.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A의 원소의 개수는 15개야. 거기다가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6개라고 했으니까 답은 9개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 다음에 B 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역시 B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거라고요. 결국 몇 개에서 21개에서 6개를 뺀 15개가 됩니다 라고 구할 수 있다고. 이해됐니? 선생님, 요렇게 하니까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맞아요. 얘도 어떻게 갈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 전체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이 있어. B라는 집합이 있어. 원래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안에는 원소를 써야 돼. 그렇지만 원소의 개수 한번 써볼게. 역시 어디부터 채워나가는 거냐면 교집합부터 채워나가는 겁니다.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6개래요. 여기다 6개라고 씁시다. A의 원소의 개수는 15개가 돼야 돼.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합쳐서 15개 돼야 돼. 그럼 여기 몇 개 있단 얘기야? 9개 있단 얘기야. 어려운 얘기야? 아니야. 자, B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21개래.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합쳐서 21개 돼야 돼. 여기에 6개 있어. 그럼 여기 몇 개 있겠니? 15개 있어야 돼. 그런데 전체 집합에는 35개의 원소가 있어야 돼.
얘들 다 더하니까 몇 개 있는데 30개 있더라는 거야. 그럼 요 밖에 5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좋아. 그럼 1번부터 볼게. A의 여집합은 몇 개 있습니까? A라는 집합이 요만큼 있거든. 요놈 밖에는 원소가 15개와 5개 합쳐서 20개 있더라는 거야. 이게 1번 답이야. 2번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B라는 집합이 요놈이니까 여집합은 밖에 있는 원소의 개수야. 9개 있고 5개 있잖아. 더해서 14개 있다라는 거야. 그게 2번 답이야. 3번 A 차집합 B는 어디를 말하는 거야? 여기를 말하는 거야. A 차집합 B는 여기를 말하는 거야. 몇 개 있니? 9개 있더라는 거야. B 차집합 A는 어디를 말하는 거야? 여기를 말하는 거야. 몇 개 있니? 15개 있더라고. 이게 바로 각각 3번과 4번의 답이야. 원소의 개수 문제도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더라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원소를 채우든지 원소의 개수를 채우든지 할 때 어디부터 채운다? 가장 안쪽인 교집합부터 채워서 밖으로 나갑니다 라고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됐니?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는 거 굉장히 유용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됐어? 자, 25번 볼게. 25번입니다. 자, 25번도요. 자, 전체 집합이 40개야. A라는 집합 21개 있어. B라는 집합은 23개 있어. A와 B의 교집합은 13개 있어. 그런데 누구를 구하라고? N A 합집합 B의 여집합, 즉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 그런데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거든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라는 것은 공식에서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거든요. 다 알잖아. 자, 그럼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21개. B는 23개. 교집합은 13개 있더라는 거야. 더해서 몇 개? 31개 있더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구할 놈은 얼마에서? 40개에서 31개를 뺀 9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라고 풀면 돼. 공식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 수도 있다고. 그런데 얘도 어떻게 가자? 벤 다이어그램 한번 가보자고. 자, 봐봐. 전체 집합이 있어요. 여기까지 가서 미안해.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이렇게 생겼다고. 나는 요 안에 역시 채워나가기 가고 싶어. A와 B의 교집합에 몇 개 있다고? 여기 13개 있어. A라는 집합에 21개가 있으려면 여기 8개 있어야 돼. B라는 집합에 23개가 있으려면 여기 10개가 있어야 돼. 얘들 다 더했더니 몇 개야? 얘들 다 더했더니 31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전체가 40개 있으려면 여기 31개 있으니까 요 밖에 9개가 있어야 돼. 이까지 됐나? 그런데 A 합집합 B는 의미하는 게 얘잖아. A 합집합 B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요 빨간 놈의 바깥 부분에 원소 몇 개 있니? 9개 있잖아. 그래서 답은 9개라고요. 요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는 삽질이야. 그런데 여러 개가 있는 새끼 문제를 풀 때는요, 굉장히 강력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됐니? 요거 알아두시면 편하다고. 26번 볼게요. 벤 다이어그램 나왔어. 색칠한 부분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봐봐. 이것도 재밌다. 자, 전체 집합에는요 36개가 있답니다. 여기다 써볼게. 전체 요 안에는 36개가 있어야 된대.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건 여기 있는 놈이야. 됐니? 봐봐. 여기는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확실한 건 뭐냐면 여기는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A라는 놈에는 24개가 있고요. B에는 19개가 있대요. 근데 A 차집합 B에는 12개가 있대요. 여기 12개가 있대. 아는 것부터 쓰자고. A 차집합 B에는 12개가 있습니다. 썼어. 그런데 집합 A는 24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12개 있으면 여기 몇 개 있다는 얘기야. 여기도 12개 있어야지 집합 A는 24개 되는 거야. 집합 B에는 몇 개가 있다고요? 19개가 있대요. 여기 12개 있거든. 그럼 여기 몇 개 있겠니? 7개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요 밖에는 몇 개 있겠습니까? 요놈 다 더해서 36개 있어야 되거든. 근데 얘들만 더하면 몇 개니? 31개야. 맞아? 31개 있으니까 요 밖에 5개가 있어야지 원소 개수가 다 합쳐서 36개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색칠한 부분에 소속된 원소의 개수는 5개와 7개와 12개를 더하면 되겠네. 또는 전체 36개에서 12개를 빼도 되겠네.
따라서 몇 개 있다고요? 아, 24개 있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지. 색칠한 부분에 소속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는 24개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면, 선생님 색칠한 부분은요 바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아닙니까? 요 놈은요 전체 집합에서요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란 얘기입니다. 나는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돼요. 얘를 구하려고 가만히 보니까요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라는 거는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몇 개라고? 12개라고 줬고요. 얘가 몇 개라고? 24개라고 줬어요. 따라서 12개는요 24개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2개더라는 거야. 그럼 얘가 전체 36개에서 12개를 뺀 거니까 답은 24개입니다 라고 해서 공식만 가지고도 풀 수 있다고. 맞아? 공식만 가지고도 풀 줄 아셔야 되고요. 벤 다이어그램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채워서 풀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지. 이렇게 채워서 푸시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편해. 됐어요?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다고요. 저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자, 벤 다이어그램 문제 하나 더 봅시다. 자,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에서 전체 45개, A에는 30개, B에는 25개, 그 다음에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에는 10개가 있을 때 여기는 원소 몇 개 있겠니? 라고 물어봤어. 어렵나? 볼까? 잘 봐. 선생님, 전체 집합 45개인지도 알겠어요. A에 30개 있는 것도 알겠고요. B에 25개 있는 줄도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10개라는데 얘가 뭐냐고요? 이해됩니까? 도대체 얘가 뭡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것 중에 드 모르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기호를 내가 괄호와 한 방으로 묶어서 밖에 여집합으로 쓸 수 있다. 맞아? 대신에 A의 여집합은 A가 되는 거고 분배할 거니까 B의 여집합도 그냥 B가 되는 건데 대신에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뀝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놈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다고? 드 모르간이라고 했다고. 얘도 뭐라고?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은 뭘로 되느냐? A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여집합이 분배되고 대신에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변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놈이라는 것은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입니다 라는 거야.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 즉 A와 B의 합집합이 요만큼 있는데 합집합의 여집합이 밖에 있는 놈이니까 거기에 10개 있단 얘기야. 선생님, 전체가 몇 개라고? 45개라고. 이해되니? 그럼 전체가 45개인데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 10개 있대. 그럼 결론, 선생님 그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바로 45개에서 10개를 뺀 35개라는 거지. 이해됐니? 35개라고.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색칠한 부분이 누굽니까? 요 색칠한 부분이 의미하는 거는요 A 차집합 B야. 우리는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고 요 놈은 누구에서? A의 원소의 개수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더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A의 원소의 개수는 알아. 몇 개라고? 30개라고. 뭐만 구하면 돼?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만 구하면 돼. 근데 내가 A의 원소의 개수도 알고 B의 원소의 개수도 알잖아.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줄 알아야지. 근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35개는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잖아요. 즉 몇 개에다가 30개 더하기 25개에다가 몇 개를 빼면 되겠니? 20개를 빼면 바로 35개 되겠지. 따라서 교집합의 개수는 몇 개라고? 20개라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요 30개에서 20개를 뺀 10개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라고 구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채워나가는 것도 가능해. 야,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0개니? 여기에 20개 있다는 얘기야. 집합 A에는 30개 있니? 여기에는 10개 있다는 얘기고 집합 B에는 몇 개 있니? 5개 있니?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얘들을 다 더해서 35개에다가 10개, 전체 집합 45개 이런 식으로 원소의 개수가 포진돼 있습니다라고 해서 점검해 볼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얘는 좀 어려운 문제야. 색칠한 부분이 뭔데? A 차집합 B야. 그게 바로 A의 원소의 개수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야.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고 봤더니 어떻게 구하면 되더라고? 이렇게 구하면 되더라고. 그런데 선생님 삽질하셨네요. 삽질하셨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야 봐봐, 선생님 A 합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에다가요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도 되는 거라면서요. 앞으로 잠깐 와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요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녀석이 똑똑한데. 맞아? 굳이 교집합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합집합은요 조금 전에 드모르간 가지고 구했다면서요. 드모르간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0개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35개라면서. 더 이상 할 거 없지. 몇 개에서 35개에서 B의 원소의 개수 몇 개? 25개를 빼세요 라고 해서 구할 수도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몇 개입니다? 10개입니다 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라. 됐니? 구할 수 있는 방법 많다고. 이런 다양한 식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겠지. 그게 자유자재로 수학을 공부를 하는 거야. 됐니? 자유자재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공부를 한 게 바로 공식을 암기한 거야. 됐니? 자, 네, 똑똑한 학생들이요. 28번 봅시다. 자, 이제부터는 응용 문제, 문장제 문제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28번 보니까 우리 반 학생들 중에서 개를 좋아한답니다. 먹는 개인가요?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네, 그쵸. 그냥 개를, 애완견을 좋아하는 거겠죠. 뭐 개를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럼 고양이 좋아하는 건 어쩔 거야? 고양이 먹는 걸 좋아해? 그건 아니겠지. 애완견과 고양이가 있어요. 그죠? 네, 키우는 걸 좋아하나 봐요. 개를 좋아하는 학생이 21명, 고양이를 좋아하는 학생이 17명, 개와 고양이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이 12명일 때 개 또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학생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집합으로 구할 거야. 개, 도구 아닙니까? 개를 좋아하는 학생의 집합을 D라고 합시다. 왜? 도구니까. 고양이를 좋아하는 학생의 집합을 C라고 합시다. 왜? 캐츠니까. 됐니? 그랬더니 개를 좋아하는 학생이 21명이래. 누구라고? 집합 D의 원소의 개수가 21이라는 뜻이야. 됐니? 고양이를 좋아하는 학생 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17개란 뜻이야. 됐니? 개와 고양이를 모두 좋아합니다. 개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해. 그 말은 개의 집합과, 아니지, 개를 좋아하는 학생의 집합과 고양이를 좋아하는 집합의 교집합이지. 그놈의 원소의 개수가 얼마라고요? 바로 12개입니다. 그때 뭘 구하시오? 개 또는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그게 뭔데? 아하! 개와 고양이의 합집합이지. 요놈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 얘기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얘는 뭐에다가 개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고양이를 좋아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개와 고양이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겠네. 그래서 그 결과는 21 플러스 17 마이너스 12라고 계산을 해서 결과는 얼마입니까? 26입니다. 26명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지. 자, 결론은 뭐라고요? 똑같은 건데 문장으로 줬어. 그거를 여러분들이요 무조건 집합 A라고 집합 B라고 할 필요는 없어. 왜?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거든. 내 마음이잖아. 개니까 도그잖아. D라고 뒀다고요. 고양이니까 캐치잖아. C라고 뒀다고. 요 집합을 각각 뭐라고 하자. 그때 요렇게 식을 세워서 풀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됐니?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더라라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29번 볼게요. 또 계속 문장제 문제 나옵니다. 연한의 반 학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하가 김연하는 아니겠지. 네. 연한의 반 학생 35명이냐. 특기작상 프로그램에서 스케이트반과 수영반 적어도 하나에 가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됐습니까? 스케이트, 수영반 적어도 하나에 가입해야 돼. 스케이트반에 가입한 학생이 18명, 수영반에 가입한 학생이 24명일 때 스케이트반에만 가입한 학생 수는 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스케이트와 수영 아닙니까? 스케이트도 S고요. 수영도 S로 시작하잖아. 수영 SU. 죄송합니다. 그럼 이거는 집합 A, B로 둘까? 그럽시다. 스케이트 반 학생을 A라고 하고요. 수영 반 학생을 B라고 할게. 가만히 보니까 저 스케이트 반에 가입한 학생이 18명이라고 했으니까 NA가 얼마란 얘기야? 18이란 얘기야. 수영 반에 가입한 학생이 24명이라고 했으니까 NB라는 놈은 얼마란 얘기야? 24란 얘기야. 이때 스케이트 반에만 가입한 학생 수를 구하래. 스케이트 반에만 가입한 학생은 스케이트 반에는 가입했지만 수영 반에는 가입하지 않은 A-B의 학생 수를 구하여라 라는 그 얘기야. 선생님, 그런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왜? 얘를 구하기 위해선 NA에서 NA 교집합 B, 즉 수영과 스케이트를 다 가입한 학생 수를 구하든지, 또는 NA 합집합 B에서 NB를 빼는 거니까 수영 또는 스케이트를 가입한 학생 수를 알아야 되는데 저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왜? 안 줬으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봐. 문제를 잘 봐야 돼. 적어도 하나에 무조건 가입해야 된대. 누가? 연하대 반 학생이. 적어도 하나는 가입하고 있다는 거야. 누가? 35명이. 그 말이 뭡니까? 야, 연하대 반 학생은 스케이트 또는 수영 중에 적어도 하나는 가입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연하대 반 학생이라는 거야. 따라서 수영 또는 스케이트 또는 수영을 가입한 학생의 수는 바로 연하대 반 학생인 35명과 같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은요, 자, 스케이트만 가입했다는 말은 스케이트 가입한 학생 중에서 수영에도 가입한 놈은 빼시오라는 거고, 얘는 스케이트와 수영을 스케이트 또는 수영을 가입한 학생 중에서 누구를 빼라고? 아, 수영을 가입한 학생을 빼면 되더라는 거지. 그럼 결국 뭐해서? 연하대 반 전체 35명에서 수영에 가입한 24명을 뺀 11명이 바로 스케이트만 타는, 열라타고 있는 학생 수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라고 찍어주시면 되는 거지. 됐어? 야, 이 반에 있는 애들이 적어도 하나는 가입했습니다. 그 반 학생 전체 집합이 바로 합집합과 같습니다 라는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고. 됐어? 그것만 이해하시면 쉬운 문제야. 자, 30번 볼게요. 자, 우리 반 40명 중에서 우리 반 학생 40명 중에서 제주도에 가본 학생이 27명, 제주도와 독도에 모두 가본 학생이 12명, 제주도와 독도에 모두 가보지 못한 학생이 5명일 때 독도에 가본 학생 수는? 이라고 했어요. 제주도 J라고 합시다. 독도 D라고 합시다. 자, 우리 반 학생 40명 있습니다. 전체 집합이니까 U라고 할게요. 우리 반 학생 수는 전체 몇 명? 40명이란 얘기야. 제주도에 가본 학생 수는요 27명이란 얘기야. 제주도와 독도에 모두 가봤습니다. 제주도와 독도에 모두 가본 학생 수는 몇 명이라고요? 12명이야. 됐니? 제주도와 독도에 모두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에도 가보지 못했고요. 독도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둘 다 못 가봤어요 라는 학생이 이렇게 있는데 그 학생이 5명입니다. 이때 누구를 구하시오? 독도에 가본 학생 수를 구하시오 라는 거야. 선생님 어려운데요. 그럼 쉽겠니? 어렵지. 자, 얘를 가만히 봤더니요. 선생님, 얘를 가만히 보니까 독도에 가본 학생 수를 구하고 싶은데 제가 먼저 해결하고 싶은 거는 요 분이십니다. 자, 제2의 여집합, 교집합, D의 여집합이다라는 것은요. 드모르간에 의해서 제2 합집합 D의 전체 여집합 아닙니까? 됐니? 자, 그러면 결국 이 얘기야. 야, 전체 제2 합집합 D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명인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전체 집합에서 제2 합집합 D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거든. 근데 얘가 몇 명이라고? 40명이라고. 40에서 얼마를 빼야 5가 되겠니? 35가 되겠지. 제2 합집합 D의 원소의 개수는 35개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공식이요. 제2 합집합 D의 원소의 개수라는 것은 제2의 원소의 개수 플러스 D의 원소의 개수 빼기
J와 D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뭐라고? 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5명이래. 35개는요. 제주도에 가본 27명 더하기 독도에 가본 놈 모르잖아. 빼기 제주도와 독도에 모두 가본 12명을 하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얼마에다가 15에다가 뭘 더하시면 독도에 가본 학생 수를 더하면 그게 바로 35명이란 얘기네. 따라서 독도에 가본 학생은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거지. 답은 몇 번? 20명? 20명? 5번이라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저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중요하다면서요.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렸어요. 전체 집합이 있어. 전체 40명이야. 제주도 가본 분 계셔. 독도 가본 분 계셔. 하나씩 채워봤어. 자, 제주도에 가본 놈이 전체 27명이야. 둘 다 가본 사람이 12명이래. 그럼 여기에 12명 있다는 얘기야. 근데 제주도에 가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7명이니까 여기에 15명 있다는 얘기야. 됐니? 이해됐어? 그런데 제주도와 독도에 모두 못 가본 학생이 5명이래. 여기 5명 있는데 얘들을 다 더하면 40명 돼야 된대. 됐어? 다 더하면 40명 돼야 된대. 그거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 이거 5명이고요. 이거 다 하니까 얼마입니까? 27명이야. 27명에서 5명 더하면 얼마인데? 32명이지. 근데 32명에다가 얘를 더해서 40이 되려면 여기 8명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독도에 가본 학생은 몇 명입니까? 12 더하기 8 해서 둘이 더한 게 20명입니다 라고 벤 다이어그램 완성해 가면서도 풀 수 있다고. 됐어? 식으로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벤 다이어그램으로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요. 숫자들을 의미를 찾아가면서 써주시면 되더라는 거야. 됐니?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31번 볼게. 신나나봐요. 이 학교는 신나중학교. 신라 아니야? 신나. 근데 좋아요. 뭐 신나. 자, 신나중학교 1학년 350명이 있대요. 자, 기타를 칠 줄 아는 학생이 100명, 피아노를 칠 줄 아는 학생이 180명, 기타와 피아노를 모두 칠 줄 모르는 학생이 150명, 기타와 피아노를 둘 다 칠 줄 아는 학생 수를 구하여라. 자, 기타잖아요. 기타 G라고 둡시다. 피아노잖아요. 피아노를 P라고 둡시다. 됐죠? 자, 그러면 역시 수식으로 푼다면 전체 집합의 즉 학생 전체 수는 350명이야. 기타를 칠 줄 아는 학생 수는 몇 명이라고요? 기타를 100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피아노를 칠 줄 아는 학생의 원소의 개수는 180명이더라는 거야. 기타, 피아노를 모두 칠 줄 모른데 기타도 못 치고 피아노도 못 치고 둘 다 못하는 학생 수는 몇 명이라고요? 150명이랍니다. 이때 기타와 피아노를 둘 다 칠 줄 아는 학생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됐어? 역시 어떻게 가자고? 이렇게 가보자고. 선생님, 기타도 못 치고 피아노도 못 칩니다. 드모르간에 의해서 기타 또는 피아노를 치는 학생이 아닙니다라는 거지. 따라서 기타 또는 피아노를 못 치는 학생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기타 또는 피아노를 치는 학생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는데 그게 바로 얼마라고? 350에서 누구를 빼야 150이 되냐고? 200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니? 그래서 기타 또는 피아노를 치는 학생은 200명입니다. 그런데 기타 또는 피아노를 치는 학생의 수는 기타를 치는 학생 수 더하기 피아노를 치는 학생 수에다가 빼기 기타와 피아노를 모두 치는 학생 수 아니야? 이해되니? 그런데 앞에서 야 기타 또는 피아노를 치는 학생이 200명이라면서 기타를 치는 학생 100명에다가 피아노를 치는 학생 180명에다가 도대체 누구를 빼야 200이 됩니까? 80명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기타와 피아노를 동시에 칠 수 있는 학생은 80명입니다. 기타와 피아노를 모두 칠 수 있는 학생은 80명입니다. 그래서 답 4번 80명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더라는 거야. 자, 그런데 선생님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려보고 싶었어요. 야, 전체 집합 350이더라는 거야. 이까지 됩니까?
그런데 기타의 집합이 있고 피아노의 집합이 있더라는 거야. 선생님, 기타 피아노를 모두 칠 줄 모르는 학생이 몇 명이라고요? 150이라고 해서 여기다 150 딱 당당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200 있어요. 근데 얘가 몇 명이고요? 100명이고 얘가 180명인데 우리가 구하려면 얘잖아요. 선생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 벤 다이어그램에 숫자를 채울 때는요, 안에서부터 채운다는데 얘를 몰라요. 어떻게 채우라고요? 맞잖아. 얘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채울 거냐면 이렇게 채울 거야. 얘를 모르지. 모르는 놈을 뭐라고 둘 거냐면 X라고 둘 거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기타와 피아노를 동시에 치는 애잖아. X라고. 물론 기타 치면서 피아노 막 발로 치는 게 아니라 기타도 칠 줄 알고 피아노도 칠 줄 아는 애를 말하는 거야. 이제 상상하지 마. 자, 그러면은 기타와 피아노를 동시에 치는 애를 X라고 둘게. 그럼 기타를 치는 애가 100명 있어. 요거 더해서 100명이 되려면 여기 몇 명 있어야 되는지 알아? 바로 100 빼기 X명 있으면 돼. 그래야지 더하면 100 될 거 아니야. 피아노를 치는 애 180명이 있어. 둘이 더해서 180이 되려면 이쪽에는 180 빼기 X명이 있으면 돼. 그래서 여기를 다 더한 게 얼마가 되면 된다고? 350이 되면 돼. 다 더해볼까? 요 세 개를 더해보니까요 280 마이너스 X가 돼. 280 마이너스 X에다가 150을 더했다고. 그럼 430 마이너스 X지? 따라서 430 마이너스 X가 바로 요 있는 데들 다 더한 거거든. 요 4개 있는 거를 다 더한 게 바로 430 마이너스 X인데 그게 바로 몇 명이라고? 전체 350명이 된다. 따라서 X는 얼마라고? X는 바로 8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 바로 몇 명이고 80명이고 여기에 20명 들어가고 여기에 100명 들어가서 얘들 다 더하면 200 되고 200 더하기 150 하면 350입니다 라고 채워나갈 수 있다고. 안에서부터 채워나가는 거 맞는데 안에 있는 놈을 구하는 거잖아. 용기 있게 뭐라고? X라고 둘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됐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스텝 1 문제 다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좀 잘 문제를 풀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공부한 부분에서 특별한 거 몇 가지 스킬이 있었지. 벤 다이어그램을 채워가면서 푸는 문제들이 있었어. 그지? 벤 다이어그램 문제를요 채워가시면은요 굉장히 복잡한 집합 문제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수식으로 푸는 방법들도 아셔야 되고 벤 다이어그램 채워서 하는 것도 아시면은 여러분의 실력이 급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부분을 위해서 어떻게 한 스킬인데 이 부분은 좀 다시 복습하시면서 확실히 공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음 시간부터 우리 스텝 2 문제 풀어볼 겁니다. 스텝 2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유형들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반드시 예습하셔야 되겠지. 오늘 공부한 거 복습하시고 예습 열심히 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스텝 2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